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법률 용어 있죠. 굉장히 헷갈리는 낱말풀이 용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끔, 거의 다 만점 맞다가 가끔 시험 문제 요즘 중간고사 받잖아요. 중간고사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뭐가 틀렸나,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쉬운 걸 틀렸어요. 낱말풀이 하는 거 굉장히 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낱말의 뜻을 몰라가지고 어이없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쉬운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 보면은 기각, 각하, 인용. 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기각이 뭐고, 각하가 뭐고, 인용이 뭐고.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저는 이거 인용이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기각하고 각하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해 왔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각이에요. 자, 이거 기각은 법원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리한 다음에 원고의 주장이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원고의 주장이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기각하는 법적 결정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고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 자, 원고의 결정에 법적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할 때는 기각 처리를 합니다. 법원에서. 자, 그러니까 이거 기각의 판단 기준이 기각의 판단 기준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법적인 근거 내용을 가지고 이거 판단하는 거. 그 대신에 기각은 법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심리를 해요. 심리한 다음에 법적인 내용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걸로 확인을 하는 거를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부족할 때는 기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각하. 자, 각하는 무슨 말일까요? 기각, 각하. 굉장히 이거 두 개 가지고 많이 헷갈리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자, 사건 자체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충족하지 못해서 심리 이전에 종료하는 거. 그러니까 사건을 법원에다가 접수를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법원에다가 접수를 할 때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심리도 하기 전에 이거를 각하시키는 거죠. 심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절차적인 요건이 미비가 됐을 때는 각하가 됩니다. 절차적 기준, 각하의 판단 사유는 절차적 기준 미비. 자, 절차적인 기준이 미비가 됐을 때는 법원에서는 각하를 선언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기각은 심리를 해요. 법원에서 심리를 하지만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 내용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할 때 기각을 내리고 각하는 심리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절차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이거 두 개, 기각과 각하. 자, 이거 차이점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용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인용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나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 원고의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 자, 이거를 인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원고가 뭐고 피고가 뭐고, 자,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원고와 그 다음에 피고. 자, 원고가 뭘까요? 자, 원고. 어떤 분쟁이나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자, 그거를 피고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와 피고, 자, 이것도 알고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시고요. 원고는 법원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를 피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용이 뭐라 그랬어요? 인용은 원고의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인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자, 요거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요즘 뭐 신문 사설이나 뉴스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자,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어떤 용어냐면 자,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자, 요거 두 개 굉장히 헷갈려요. 파기자판은 저 솔직히 생소했거든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 파기환송은 대충 알겠는데 파기자판이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파기자판이 뭐냐면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자,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거. 파기자판이 뭐예요?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급심, 뭐 고등법원, 자, 그런데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내리는 건데, 자,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요. 파기자판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이거 증거와 법리적 오류가 명백할 경우, 자, 명백할 경우, 증거하고 그 다음에 법리적 오류가 명백할 경우에만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이제 파기자판을 알았으니까 파기환송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파기환송. 자, 그 다음에 자, 파기자판 했고요. 자, 파기환송. 자, 파기환송은 파기자판과는 약간 틀려요. 어떤 점에서 틀리냐면은 대법원에서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자, 이거 뭐냐면 파기환송. 하급심에서 뭐 고등법원 그런 데서 다시 사건을 다루고 그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거. 자, 이게 파기환송인데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자, 대법원이 자, 원심 판결에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자,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한다는 거.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서 재심리하게 하는 거를 파기환송이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여기서는 다시 사건을 다루고 그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자, 파기자판. 자, 파기자판은 법리적 오류가 있을 때 대법원이 이거를 하급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내는 경우 이거를 파기자판이라고 그러고,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법률적 오류가 있을 때 자,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재심리하게 하는 거. 자, 이거 차이가 있거든요. 요즘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신문 사설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아침에 일 나갈 때, 출근할 때 이런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가는데요. 파기환송, 뭐 파기자판, 자, 그런 용어가 많이 제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자, 여러분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도 자, 파기자판, 파기환송, 그 다음에 기각, 각하, 인용.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자,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자, 이렇게 낱말풀이 법률 용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